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북과 맞닿은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화라며 평화가 바탕이 돼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이 경명대로 도시바람 수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름드리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심는 건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과거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심리 방역을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했던 시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북과 맞닿은 인천의 특성을 설명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천 시민들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는 한국 사회에서 인천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인천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첫 번째로 열었던 인천 재물포 인천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 핵심 중심 인천 맞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제일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생긴 국민들의 부채를 정부가 인수하는 등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방역 체계도 유연하게 바꿔 상인들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저는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 확실히 준비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 손해봤지만 보상받지 못한 손해 다시 채워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평화도 강조했습니다. 북과 맞닿아 남북 긴장 상황에 민감한 인천. 이재명 후보는 평화가 뒷받침돼야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한국에 투자를 한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타기 안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갈 것이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정된 평화적인 한반도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날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 지역 공약의 실현을 다짐하는 서약 퍼포먼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얼마 전 경북 영동에서 산불로 산림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농업용 필름이 바람에 날려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고 위험은 높지만 농촌 곳곳에는 반사 필름이 방치돼 있거나 일부는 무단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 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 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폐기물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 이거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박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 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 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 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22일 0시 기준 7,77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5,557명이며 이 중에 집중관리군은 3,771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23.5%,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62.1%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부평이 993명, 계양이 516명입니다. 경기도는 22일 0시 기준 29,562명이 신규 확진됐는데요. 전날보다 2,7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천이 1,210명, 김포가 1,073명 신규 감염됐습니다. 탈모라든지 백혈병, 유방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고 저희 어머니께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오셔서 잘못되셨어요. 그래서 저도 백신에 대한 트라우마와 혐오증이 생겨서 맞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내용은 백신 부작용이 걱정돼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2세 이상 국민의 약 5%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미접종자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5번째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기존 mRNA 계열의 백신과 달리 독감 백신처럼 합성 항원을 이용해 만든 건데요.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신상이 나왔는데 맞아볼래 하는 게 정부 입장이잖아요. 새로운 방법의 백신이 나왔으니 그동안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2차에 걸쳐서 즉 3주 간격으로 2번을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는 거죠. 네,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노바백스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3차만 화이자나 모더나로 교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21일부터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됐는데요.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을 하면 다음 달 7일부터죠. 전국 위탁의료기관 12,900여 곳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 됩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신규 접종자 4명 중에 1명은 이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주저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들과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자, 스트레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도민들의 스트레스가 현저히 높아졌다고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3년차 적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코로나 이전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73%나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스트레스가 보통이었다라고 하는 경우도 18%였기 때문에 합치면 91%니까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10명 중 9명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봐야 하고요. 이 정도라면 모든 국민들이 3년 동안 코로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신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심리 방역이라고 부르는 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연구 결과를 보면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 뭐 백신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방역 조치에 대한 불안, 이런 요인들이 주된 원인으로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언론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정부가 신체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방역을 위해서도 이 전문가들을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도 코로나 분류에 큰 영향을 좀 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돌봄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심리 방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일상 속에서 코로나 블루 해소와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 결과에서 뭐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나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제한 등의 요인들도 커다란 원인으로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첫째, 그다음 일상적인 활동을 좀 평소대로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개인 운동이나 음악 같은 취미 활동도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국대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였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경명대로인데요. 인천 녹색연합이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경명대로 도시 바람숲길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시 바람숲길은 계양산과 천마산에서 생성된 맑은 공기를 도심지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천 녹색연합은 지난 19일 계양구 경명대로에서 도시 바람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아름드리 가로수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새롭게 심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소나무는 내공해성이 약해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의 가로수로는 권장되지 않는 수종이라며 계양구는 기존의 아름드리 가로수를 베어내고 앙상한 소나무를 심어 오히려 바람숲길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계양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산림청 또 인천시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노인 일자리입니다. 인천시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 분야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전국 1,2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미추홀 노인인력개발센터가 1위를, 그리고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3위, 부평구 노인인력개발센터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상위 5개 기관에 인천 소속의 기관이 무려 3곳이나 포함이 된 건데요. 인천시는 지난 1월에만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목표 인원의 96.9%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1월 목표인 노인 일자리 50만 개 조기 추진에 적극 동참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학교숲입니다. 부평구가 지역 3개 학교와 학교숲 조성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학교숲 조성에 구와 학교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동암초등학교와 부광중학교, 부평여자고등학교가 함께했습니다. 부평구는 학교당 6천만 원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 공간을, 지역 주민에게는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